이 같은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큰 변화를 천명했습니다. 이더리움 수급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채굴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채굴자들의 차익 실현형 매도 물량이 사라지게 돼요. 이더리움 빅 이벤트가 온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블록체인 시장의 대중화를 선도해온 이더리움이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걸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기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던 코인 자산 대부분이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코인 투자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이제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에 만들어진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걸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죠. 2015년에 출범했을 당시에 이더리움은 기존의 자산과 자산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비트코인을 넘어서서 디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디앱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다양한 유즈케이스, 사용 사례를 만들어줬는데요. 문제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등장하고 나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장성을 확보하지 않은, 즉 이용자들에게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론칭이 됐고 이걸 이제 개발자들은 프로토타입 개별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타입 상태에서 블록체인이 등장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 또 익숙치 않은 이 UI와 UX 환경 이런 단점들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코인 붐이 일어나면서 뭐 NFT라고 부르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디파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생태계,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면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굉장히 포화적인 상황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디앱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는 사실은 굉장히 한정된 공간인데 여기가 또 하필 탈중앙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거래량이 폭증, 트랜잭션이 폭증을 하면서 덩달아 네트워크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수료 과부하 이슈도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가 바로 발생하는데요. 바로 머지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의 핵심, 바로 POWS에서 POS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합의 알고리즘 전환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자, 먼저 POW는 작업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 POS는 지분 증명이라고 부르죠. POW는 컴퓨터의 연산력을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고 그 연산력이 빠를수록 블록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POS는 더 많은 코인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블록에 기록할 권한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데 POW 하에서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채굴이라는 방식을 활용했어요. 채굴이라는 말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POS 방식에서는 이른바 난이도 폭탄이라는 기술적 과정을 거쳐서 채굴자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POW 방식에서는 채굴행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POS로 가게 되면 채굴행위의 가치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일련에 나온 보도에서는 오늘 6월 적어도 하반기 안에 POS 전환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업데이트가 마무리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생태계에 갖고 있는 단점들, 여러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이 업데이트가 마무리되면서 블록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블록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더리움은 채굴자들에 의해서 블록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채굴자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초당 10만 TPS 수준까지 속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희가 신용카드를 거래할 때 보통 초당 발생하는 처리 속도를 5만에서 1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하게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나온 서비스들이 이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런 것들이 뭐 10만에서 20만까지 TPS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POWS에서 POS로 갔을 때 이 기술적인 완비가 됐을 때 속도가 10만 TPS까지 올라올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IT 업계에선 처리 속도가 중앙화된 인터넷 전문은행 방식까지 속도가 올라온단 말이야? 이거는 이더리움발 혁신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부의 개입이나 네트워크를 보호하면서
또 그러니까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의 성능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기술적 환경으로서는 쉽게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어떤 그 권한이 있거나 또는 정부, 기관 같은 외부적인 거버넌스가 개입을 해서 보통 이런 문제 해결들을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 이더리움은 탈중앙 네트워크 하에서도 이런 중앙화된 방식의 효율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IT 업계에서는 이건 또 다른 혁신이야. 이제 웹 3.0 생태계, 즉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종속자들 없이도 우리가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선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혁신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먼저 설명을 하자면 POWS에서 POS로 전환할 경우엔 이더리움 수급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채굴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채굴자들의 차익 실현량 매도 물량이 사라지게 돼요. 그동안에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들은 채굴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더리움을 팔았어요. 그런데 채굴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더리움을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공급량입니다. 채굴자들이 사라지면서 신규 공급량이 최대 90%가량 줄어들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채굴자들에게 분배됐던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이른바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예치하면서 수수료를 얻는데요. 이런 이자를 얻는 방식, 이자 농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당연히 파는 사람이 없고 또 이 파는 거를 만들었던 채굴자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이들에게 주어졌던 수수료가 사라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당연히 이쪽에서도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4% 정도에 불과한 이더리움 예치 이자가 10%까지 올라갈 거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동안 사실 이더리움 채굴 이슈에서 또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건 바로 전력 소비량입니다. 코인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쪽에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과부하가 되면서 ESG, 지금 요즘 우리가 친환경 또는 기존의 사회 생태계에 긍정적인 요소를 주면서 기업 활동을 하는 ESG가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 쪽은 채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POW에서 POS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전력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과 또 이런 ESG 기조와 결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올 6월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분별한 채굴 프로그램이 힘을 잃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픽 카드 시장도 지금 굉장히 화두였잖아요. 최근까지 채굴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채굴 프로그램들이 필요했고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그래픽 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요가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인터넷 시장에서도 채굴자를 위한 어떤 산업이 조금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더리움의 단기적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요 증가의 측면에서 포스트 이더리움을 노리는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채굴자와 기존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는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완비가 된다면 아무래도 후발주자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더리움 DApp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이 이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화된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지금 카카오 클레이튼도 있고 라인 링크도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산업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대부분 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코인을 만들어서 또 팔고 어떤 무한 증식하는 이런 투자자들과 코인 홀더를 외면하는 이런 생태계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이더리움이 이런 단점을 한 번에 일소하는 2.0을 내놓기 때문에 중앙화된 블록체인과 사실상 정면 대결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 탈중앙, 정부, 기관, 기업 없이 정말 코인을 갖고 있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이러한 디지털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올 6월이 굉장히 큰 기점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린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고 어떤 점에서 투자 방식이, 투자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더리움 매수를 지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기술적 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중앙 강화 역시 답이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와요. 뭐 해킹 피해도 있고 아니면 이용자들의 환경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쓰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서는 또 분명히 외부의 빠른 개입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기술적 진화가 분명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탈중앙이라는 기존 정신은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탈중앙 시대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맞으나 디지털 유토피아를 향한 실험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수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